안녕하세요. 돌쇠 뉴스 시작합니다. 4일 요미우리 신문에 올라온 기사인데요. 제목은 단독 북한 공작원 일본 기업을 이용해 외화 획득, 경찰은 첩보 사건 인정입니다. 북한의 한 공작원이 일본 무역회사를 이용해 외화 벌이를 했다는 내용인데요. 경찰도 사실을 인정했다는군요. 당연히 스파이 방지법 이야기가 나오겠죠. 모르고 당한 사실에 부들대는 반응도 뜨거운데요. 뭐라고들 하는지 함께 보시죠. 통크신 구독, 좋아요. 중국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북한 공작원이 북한의 외화벌이 활동에 일본 기업을 이용한 혐의가 있다며 경찰 당국이 첩보 사건으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당국은 유엔의 경제 제재 하에 있는 북한이 외화 획득을 위해 국제적인 신용이 있는 일본 기업에 주목하고 있었다고 보고 있다. 북한 관련 첩보 사건 인정은 전후 54건째이지만 외화벌이 첩보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해외의 정보기관과도 협력해 실태 파악을 진행하고 있다. 복수의 수사 관계자에 따르면 공작원은 리호남이라는 가명을 가진 60대 남자로 북한 대외공작기관인 정찰총국 소속이다. 그는 대외경제성 간부 등의 직함을 가졌다. 한국 당국으로부터 2017년경 정보를 입수해 2020년 가을 경시청 공안부가 입관 난민법 위반 혐의로 도쿄의 무역회사 관계처를 수색했는데 리호남이 무역회사 관계자와 외화 획득 활동을 실시하고 있던 혐의가 드러났다. 수색에서는 무역회사 등이 2014년에서 2018년경 리비아의 중유나 러시아의 LNG 등을 매입해 전매한다는 계약 서류와 거래액의 일정 비율을 리호남에게 중개수수료로 지불한다는 여러가지 서류가 압수되었다고 한다. 경찰 당국은 이 중개수수료가 리호남이 리비아 등 정부 관계자에게 거래를 제의한 보수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수사에서는 중유 등이 실제로 제3국에 수출된 사실까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리호남 측에 대한 자금 흐름도 은행 계좌 등의 수사로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 한편 무역회사 관계자는 계약 시기를 전후해 러시아 등에 건너갔고 리호남에게 송금이 늦어질 것이라고 통보한 메일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당국은 이를 토대로 외화벌이 활동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첩보 사건으로 인정했다. 법인 등기부에 따르면 이 무역회사는 자원개발과 석유, 석탄의 판매 및 수출입 등을 업무로 하고 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지난 12월 중국에서 여러 차례 만났다고 이호남과의 면식을 인정하면서도 어떤 인물인지는 모른다고 해명하며 리비아 중유나 러시아 LNG 등의 거래는 안 하고 있으며 자금 제공도 없었다라고 말했다. 북한은 석탄이나 철광석의 수출 등이 외화벌이의 주축이었지만 유엔의 경제 제재로 수출이 금지되고 있다. 이 때문에 석탄 등을 해상에서 주고받는 활동이나 사이버 공격 등을 통해 자금 획득을 도모한다고 알려졌다. 이건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겠지요? 보통의 민주주의 국가에는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스파이 방지법이 존재하지만 일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맘대로 하세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일본이 아직도 여러 나라가 가지고 있는 스파이 방지법을 왜 만들지 않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반대쪽 당들의 강한 반대가 있기 때문이겠지만 그야말로 그들이 우리는 간첩이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은 타국에서 보면 쉽게 노릴 수 있군요. 국방과 기술 유출 등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파이 방지법 제정을 시급히 강하게 요구합니다. 이 안건을 계기로 스파이 방지법을 서두르고 만약 반대 의원이 있다면 그 반대 이유와 함께 누군지 공표하면 어떨까요? 파친코 가게로부터 빼내 송금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일본 정부는 언제까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둘 거야? 경제안보 담당상도 임명했으니 엄정하게 대처하기 바란다. 스파이 방지법 등 대외적으로 행동하려는데
미펀민주, 3인 등이 반대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여권 공명이 난색을 표하는 것은 간과하기 어렵다. 우선 스스로를 재검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수상한 중소기업이야말로 여러 각도의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 그런데도 그냥 무사 통과지. 상장기업만 옥죄거나 내부 통제를 요구하는 일본은 이해할 수 없다. 옛날부터 얽매여 있는 관계가 많고 최근 수법이 다양화됨에 따라 말랑말랑한 일본에서는 움직이기 쉽겠네요. 중국 사람들도 그렇죠. 스파이 방지법을 빨리 일본도 도입해야 한다. 원숭이처럼 정보나 흘리고 제멋대로 되는 것은 빨리 그만두어야 한다. 구미 수준 대책을 정권은 왜 하지 않는가? 외무상이 친중파고 자민공명에 친중파가 많아서인가? 그나마 일본 기업이 피해자처럼 보이지만 북한 측 협력자들이 도처에 있다. 아마 일본 기업의 내부 혹은 그 자체가 협력자일 가능성이 있다. 신고해도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 묵인하고 있다. 체포보다 정보 입수를 우선하다니 안 되겠다 일본.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상관없이 자유주의 국가라면 스파이 방지법을 제정하는 게 당연하다. 이펀 공사는 절대 반대이기 때문에 유신과 국민을 기대해 봅니다. 그러면 여름 참의원 선거에서도 평가받을 것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으로는 온전히 대응할 수 없는 부분도 있으므로 상응하는 법률을 정하고 특히 과학기술 유출에는 엄격하게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용당한 일본 기업도 말하자면 가담했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니까 강한 벌칙을 가하면 된다. 이를 본보기로 다른 기업들은 한층 더 조심할 것이다. 이걸 기사로 게재한 요미우리 신문사와 수사를 하고 있는 수사당국의 경의를 표합니다. 일본은 간첩에 대한 의식이 너무 희박하기 때문에 이런 보도를 반복적으로 내보냄으로써 움직임이 느린 나라를 질책하고 제대로 된 대책으로서의 법 정비를 요구합시다. 돈 세탁도 포함해서 공작 준비에 들어가는 돈과 공작 후 획득하는 자금의 흐름을 파악해야 한다. 수사당국은 타국으로부터의 부당한 활동을 포착해야만 자금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제도 설계가 우선 필요하다. 중국이나 한국을 경유해서 들어오면 어쩔 도리가 없다. 언제나 해외로부터의 정보 제공으로 알 수 있었겠지만 일본 국내에 관한 것은 자국의 정보 수집 능력으로 충분히 간파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한다. 게다가 법률의 벽이 있다면 개헌을 해야 한다. 홋카이도에서는 이미 꽤 침투된 상태입니다. 식량난이 일어나면 많은 중국인들이 몰려들 거예요. 물도 빼앗기고 규슈, 오사카, 교토, 시즈오카 등 검은 손길은 일본 각지에 있습니다. 일본 땅을 팔아먹는 중국 중개업자들도 늘고 있어요. 돌쇠 한마디. 변변한 현대 정보 조직을 갖추려면 바위 같은 마인드와 디지털이 필수죠. 법을 아무리 정비한다 한들 그들 실력과 기술로는 무리지 싶군요. 감사합니다. 돌쇠 물러갑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쇠처럼 꼬직하게, 마님처럼 화끈하게.